네, 잡매거진 2부 우리 아이의 진로 지도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진로 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만 잘하면 과연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결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주제를 만나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신 학부모님이실까요? 만나보시죠. 저는 8살, 5살 두 딸아이 엄마인데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학습적인 게 이제 푸시가 약간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이 생각하기엔 영어, 수학, 나중에 국어 이렇게 주요 과목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사실 그 중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데에 소질이 있을까? 꼭 공부적인 면 말고도 예체능에도 소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1학년짜리라서 아직 많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공부하라 그러면 일단 놀기부터 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지만 엄마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공부벌레가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고 미래에 그걸로 통해서 행복을 좀 찾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안목을 좀 키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걸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초등학생 또 입학생을 둔 학부모의 고민을 오늘 주제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제 진로 지도 방법, 그중에서도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진로 직업 상담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이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엄청 중요하잖아요. 부모님이 차지하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진로 문제는 일단 삶 전체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다들 공부하고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공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도 조급하시고 어떻게 적성을 찾으면 될까 하는 문제들이 가장 큰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나라 교육열 또 이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치맛바람이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는 이야기 기사 많이 접해봤는데 좀 심하게 태교 때부터 막 교육열에 엄청난 열정을 쏟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부모님들의 영향력이 참 크긴 크죠. 그렇죠. 실제로 통계 자료에서도 보면요. 진로 결정에서 누가 가장 큰 역할을 했냐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 60% 이상이 부모님이다라고 나온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예.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막연해요. 막막하고 보통 어떻게들 이제 시작을 하나요? 대부분 보면요. 어머님들이 특별히 지도하시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보면은 안정적이고 보수 많은데 그런 데로 가라. 그게 내 속도 편하고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대기업. 네. 대기업이든 대부분 어쩌면 공무원. 안정적인. 그래서 공무원이 대부분 인기가 많죠. 근데 이제 공무원을 선택했던 그 이유, 사례를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많이 물어보면 이제 공무원이 가장 좀 안정적이어서 부모님의 추천으로 간다든지 또 어떤 학생들은요 보면은 회사도 자기가 지원할 회사도 부모님한테 여쭤봐요. 어떤 회사 가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또 이렇게 입사를 다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도 마지막에 부모님이 야 그건 아니란다. 주변에서 얘기 듣고 또 입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떻게 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자기 삶인데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까 좀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래요. 요즘에는 또 그 합격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입사 포기하는 사례 만나볼 수가 있는데 그 대학생 이상이면 성인인데도 그렇게까지 부모님의 영향력 밑에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조금 약간 과도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부모님들이 워낙 지금 한 자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사랑을 많이 주시다 보니까 어떤 모 기업 인사 담당자 분께서는 얘기하시기를 한 일주일도 안 다녔어요. 한 3일 나와보고 자기 아들이? 아들이 다녀보고 너무나 혼나고 힘들다.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못 보내겠습니다. 라고 부모님이 전화한 사례. 그래서 초등학생도 아니고. 너무 황당했다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좀 심한 경우는 스승의 날인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선생님한테 만나 뵙고 찾아뵙고 싶은데 그 문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신해 주신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헤드헌팅 업체를 어머니가 방문하셔가지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알아보신 다음에 우리 애가 근데 그 자녀분이 서울대 출신이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렇게
취업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다 네. 보니까 대표 전화로 전화가 많이 걸려와요. 대부분 네. 어머님들이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네.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회가 왜 유독 이런 일들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건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는 전 생애를 걸쳐서 좀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빨리빨리 정신? 빨리 뭔가 눈에 보이고 빨리 결정이 나야 되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때문에 뭔가 성과를 보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성적. 성적만 잘 나오면 일단 내 진로는 안정적일 거다라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진로는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머님들이 이제 미루고 일단 성적 잘 나오면 나는 일단 안정적이야. 내 진로는 결정되고 잘 될 거야라는 희망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보다는 부모님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어머님 자체가 진로 컨설턴트가 되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는 어머님들 모임이나 이럴 때도요. 어느 학원이 좋더라. 어느 학원이 진짜 잘 가르치더라. 어느 선생님이 좋더라. 이런 거보다는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어떤 직업이 있고 그런 쪽으로 좀 화제가 좀 바꾸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일상생활에서의 평상시의 습관이라든지 어떤 자세부터 좀 바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도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기본은요. 기본은 일단 나의 적성, 나의 탐색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에다가 미래의 어떤 변화상 같은 것들이 같이 추가가 돼서 이제 계획을 세워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직업 세계 계획을 세워 나가실 때는 저희가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나를 알고 기본 이제 특성, 나의 특성을 알고 직업에 대한 요인을 알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합리적인 매칭을 해주는 파슨스라는 학자가 제시한 직업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기본인데요. 이거를 이제 나를 먼저 탐색해야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녀를 탐색해 줘야 되니까 아이들은 처음에 나를 어떻게 탐색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하는 방법 뭐냐? 자녀의 진로 일기를 쓰셔라. 진로 일기. 라고 아이들한테도 일기 쓰라고 많이 권유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의 일기, 진로 일기를 부모님들이 쓰시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부모가 먼저 진로 일기를 쓰면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맞벌이하는 분들도 많고 또 내 일기를 안 쓰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이게 자녀의 진로 일기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갑자기 막 쓰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써라고 이제 귀찮아하실 텐데 현대적인 방법으로 쓰셔야죠. 현대적인 방법이라. 우리 항상 뭐 갖고 다니시죠? 핸드폰 갖고 다니시죠? 그래서 핸드폰으로 쓰는 일기입니다. 우리 항상 그 2015년도 그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나왔듯이 일상을 자랑질하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처럼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맛집 사진 찍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일 했다든지 하는 식으로 많이 사진을 찍고 다니시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랑 놀러 갔을 때 요번에는 여기를 가서 놀아야겠다라는 거를 카스에 올리셔서 갔다 온 기록들 남기신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셔서 네이버 밴드는 핸드폰을 다운받으시면 메모도 다 작성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사진도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컴퓨터로 여시면 그걸 또 다시 내가 거기다 또 수정 작업만 하시면 되니까 수정 작업하시면 그게 어떻게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는 정리가 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그냥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네요. 미처 생각지도 못했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메모장에다 일기 적는 펜으로 적을 것만 생각했는데 핸드폰으로 SNS 하듯이 우리 아이의 진로 일기를 적을 수 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사진은 올리기 쉽거든요. 근데 내용을 쓴다는 게 조금 부담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허세 사진은 글을 잘 올리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한테는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한테 포즈를 취하라고 일부러 야 포즈 취해 이게 아니라요. 아이들이랑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번에는 어떤 그 놀이 체험을 갔다. 체험을 갔는데 걔한테 스냅사진을 찍는 거죠. 어떨 때 가장 우리 아이가 밝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더라. 라는 것들을 그냥 순간순간 사진만 찍어 놓으신 다음에요. 그걸 다 찍어 놓으시고 그리고 모아 놓는 거죠. 분기별로. 그다음에 이제 아빠도 또 활용해야죠. 아빠도. 아빠한테는 내가 이제 가족 밴드를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빠랑 단톡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러 갔다 왔을 때 그 단톡방에다가 딱 거기다 사진을 다 올려요.
올린 다음에 아빠한테 사진은 아빠들이 원래 컴퓨터 더 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드라이브나 이런 쪽에 아빠들이 분기별로 저장하게 만들어서 사진만 저장해놓고 어디 갔다 왔다 폴더 이름만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기념일이든지 어떨 때 아니면 일주일, 이주일 뭐 시간 정해놔서 아이랑 그 사진 보면서 우리 여기 놀러 갔다 왔는데 되게 재밌었지. 너 그때 어떤 게 재밌었어? 뭐 했을 때 가장 좋았어? 라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또 가족 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밌으면서도 의미 있는 그런 그쵸.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진로 일기를 SNS로 재밌게 또 아이들과 함께 활용하라가 첫 번째 방법이었고 또 다른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서 얘기하다 보면 스피치 능력도 키워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또 말씀드리는 거는 3세대 이상의 우리 가족들의 가족 그 가계도, 직업 가계도, 그 제노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직업 가계도를 써서 그래서 이제 뭐 대강 그림으로 해서 뭐 이모 얼굴도 붙이고 삼촌 얼굴도 붙이고 외숙모 얼굴도 붙이고 해서 재밌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글씨만 써서 우리 외삼촌이 가진 직업,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가 가졌던 직업, 3세대 이상에 가능하시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 내 주변에서 우리 가족들이 하는 직업 가장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걸 그리신 다음에 써놓은 다음에 식탁에다가 식탁 옆에 벽에다 붙여놓는 거죠.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도 삼촌이 이런 일 했는데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 라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엄마가 유도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생신이라든지 가족 모임 있잖아요. 그런 가족 모임 있을 때 삼촌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야 그때 그거 한번 물어봐. 어떤 일 하는 건지 회사에서 어떤 거 했는지 삼촌은 어떤 게 재미있는지 왜 그 일을 택했는지 한번 여쭤봐. 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친근한 가족들의 직업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족을 넘어서 이제 뭐 아빠의 친구들, 엄마의 친구들 이렇게 범위를 넓히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역시 활용 능력이 뛰어나신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탐색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 모임도 하시고 가족들끼리 뭐 아이들 또 부모들 모임, 학원 모임, 또 아니면 동네 모임도 있고 같은 반 아빠 엄마들끼리는 친하셔서 저녁에 같이 맥주 한잔 하시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가족들끼리 서로 그쪽 아빠에 대한 직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 아이를 지도하기는 좀 어쩌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한테 좀 강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근데 상대편 아이한테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되고 더 좋게 정중하게 더 이렇게 기분 좋게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친한 가족들끼리 서로 상대편 아이한테 대해서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는 그런 가족들 모임 하면 건전한 가족 사회도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요. 일상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은 참 간편한 배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진로 지도가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자연스러운 것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랑새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동화에서도 파랑새 찾으려고 멀리 떠났지만 그렇지 않고 내 주변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의 탐색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머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에 대한 탐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SNS를 활용해서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직업 정보도 얻으시고 또 뭐 신문 스크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보 같은 거를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에서 통한 거 그다음에 우리 좋잖아요 이 직업 방송. 그쵸. 직업 방송을 또 활용해가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 회사에 대한 정보 이런 내용들을 어머님들이 조금 진로 지도를 해주실 수 있는 컨설턴트 역할로 성장해 나가시는 게 가장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머니들 모임에서 누구는 선생님한테 뭘 했대, 어디 학원의 선생님이 잘한대, 누구는 성적이 올랐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또 다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직업 정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어머님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현혹되시지 마시고 이제부터 또 어머니가 하실 첫 번째 스타트는 내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부터 주말에 나갔을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아이한테 어디를 체험학습을 해주겠다. 그래서 체험학습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뭐 한 달 단위 아니면은 일을 하시는 부모님들은 매번은 못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해서 어떤 주제를 정하세요. 이번에는 뭐 농촌 체험을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에 대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래서 3개월 단위 아니면 뭐 한 달 단위로 해서 주제를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랑 놀러 갔을 때 그럴 때 아이들의 사진, 스냅사진 찍으시고 예. 그러시면서 전혀 조금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고 했잖아요. 아까 8살이라 그랬나요, 어머니가? 네네네. 예. 입학했죠. 예, 길죠. 아직은 훨씬 시간이 많이 있으시니까 그러면서 천천히 찾아가시다 보면 진짜 우리 아이의 재능이 뭔지, 우리 아이가 가장 행복해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때를 포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어머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민으로 돌아가 봐서 진로 지도의 시작이 이제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게 참 좋은 건데 그래도 어느 때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다 학자들마다 이제 심리 학자들마다 그 프로이드 얘기하면 프로이드는 뭐 5세에 이미 다 결정이 된다. 5세.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만 이 진로 5세. 그렇죠. 만 예. 5세의 모든 게 자기 성격 발달이 이미 끝난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전생일을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기의 진로 개발이나 그거는 전부 전생일을 거쳐서 한다라고 어느 시점이 가장 좋다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일단 초등학교를 들어오면서부터는 어머님들이 좀 집중해서 좀 몰입해서 사회를 경험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집중을 하셔라. 하지만 우리의 진로 설계나 진로 발달은 전 생애를 거쳐서 한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평생의 학습인 거죠, 사실은. 그쵸. 부모님과 네. 함께하는 평생의 네. 학습. 예. 그 초등학생을 예로만 들었을 때 좀 흥미와 적성을 찾아주는 좀 좋은 방법 없으세요? 일단은 또래 집단에서 네. 많이 느끼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요.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자기 직업을 소개하는 형태로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제도 또 수업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직업을 하냐에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그런 형태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곧 중학교 가면 이제 그때부터 자기 적성 검사, 심리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죠. 그러면서 찾는 방법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는 어쨌든 체험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체험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의 말씀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어머님들 이제는 제가 좀 그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가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는 너무 공부에 자주시 되실 때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의 진로 발달을 어떻게 해나갈 건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에 탐색부터 시작하시면서 내 주변 사람들의 직업 들 보시면서 어떤 직업이 우리 아이의 진짜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업으로서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시는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 아이들의 초등 진로 발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로 지도 교육 잔매거진과 함께 하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허재인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